돌아버리죠. 화가 난대요.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지금 계약하시면 안 돼요. 3억 날아갑니다. 해놓고 난리였어요.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제 전 재산이에요. 안녕하세요. 장래희망 유튜브 채널 하고 있고요. 장래지도사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벽사신당 다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팬텀아츠 소속으로 고스트헌터를 하고 있는 마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굿을 해보니까 가족들은 모르는데 몰래 외도하고 다른 가정이 있었던 여자. 근데 그거를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조상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신의 공수를 주기 시작할 때부터 괘씸하다. 이제 불사를 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내가 굿을 하면 친가 시댁 혹은 뭐 이렇게 같이 풀거든요. 시집을 간 분이던 대주 기주까지 같이 풀어요, 조상을. 한 집안에서는 낯이 없다. 내가 뭔 말을 하겠나 이렇게 들어오시고, 여자 쪽은. 남자 쪽에서는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네가 그러고도 애미 자격이 있냐면서 막 그러시니까 나는 연유를 모르잖아요. 제가 집은 사색이 돼가고 애들이랑 같이 대주랑 와 있는데 대주도 이유를 모르고. 그래서 내가 이제 불사를 놀고 잠깐 쉬는 타임에 할머니가 화를 많이 내신다. 무슨 죄를 지었다 하신다. 네가 그런 거 없어요 선생님. 잘 좀 해주세요. 진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제가 우라가 찬 거죠. 그럼 지금 내 할머니가 거짓말을 했단 소리야? 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집의 조상을 감아보니까 이 어머니가 남편분을 놓고 다른 남자와 가정을 차리면서 뱃속에서 죽은 아이가 다 꼰질른 거예요, 그거를. 근데 구슬하고 집안이 우르륵 무너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난장인데 그거를 이제 조상을 놀다가 봤을 때 아기가 와가지고 그 애들을 향해서 막 악을 고래고래 지르고 네가 내 엄마 뺏어갔다면서. 근데 나는 영실을 싫으면 주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알고 신어머니가 막 우야무야 달래고 이제 조상거리가 끝나고 가족들은 멘탈이 깨진 거예요.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범죄에 연루된 것도 있고, 그래서 범인을 찾아준 것도 있고, 살해당한 분 특정 인물을 이제 그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남동생인데 20년 전에 살해를 경찰에서는 20년 전에 뭐 이렇게 누가 죽고 했을 때는 정확히 수사를 잘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또 형제들이 조금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보 취급하고. 근데 굿을 해보니까 집에 유일하게 정상이었던 그 남동생이 여자친구를 잘못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들이 깡패, 그러니까 우리네 말로 하면 건달이죠. 사람을 사서 이 사람을 청부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이 깨진 이유며 뭐뭐 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망제가. 형, 내 핸드폰이 그렇게 깨져 있던 거는 내가 던져서가 아니야 이러면서 나는 모르는 내용을. 그리고 그 여자와의 채무관계 막 이런 걸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 이름들을 얘기해줘가지고 공소시효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는, 그러니까 이럴 때가 참 난감한 거죠. 영실을 실리면 실리는 대로 말을 하는데 공소시효도 끝났고 이 형제가 그 건달들을 찾아간다 그래서 해를 당한다고 하시고 할머니는 또 다른 거리를 하면서 그걸 말아갔죠. 부잣집에 이제 고인 모시러 제가 이제 가게 됩니다. 부잣집이었어요. 기둥이 이따만한 집에 기둥이 있고 일단 저 끝이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막 나뉘어져 있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부잣집 보면은 되게 좋은 집이다 이랬는데, 이송차가 운구차 보통 아시겠지만은 화물차잖아요. 노란색 영업용 넘버 박혀있고 막 이러니까 애초에 건물 들어갈 때부터 좀 이제 그런 어떤 이 부잣집 같은 이런 데는 따로 가라고 주차를 하고 단카라고 그래도 빼가지고 거의 이렇게 이동식 카트 같은 느낌으로 이제 병원 가면은 모시는, 거기다 고인을 모시는데 요걸 갖고 올라가야 돼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인을 안고서 이렇게 들쳐매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올라갈 때부터도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렇구나 이러고서 이제 올라갔는데, 거기에 고인분이 여자분이셨고 이 고인의 남편분은 빨리 모셔가라 이렇게 하고, 그 시아버지분도 하니까 빨리 데려가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 그래도 며느리잖아요. 이럴 수가 있나? 빨리 모시러 가라고. 그리고 남편분도 별 반응이 그냥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빨리 모셔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얼마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소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인데, 내 아내분인데 기본적으로 보통은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계속 슬퍼하고. 이게 보통은 스탠다드 정석. 이제 가자마자 빨리 와서 이제 빨리 하고, 할아버지는 빨리 모시고 가라고, 빨리 치워 이런 느낌. 마치 원한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원한이 있어가지고 뭔가 뭐 치정 문제나 뭐 이런 게 있나? 뭐 제가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 갖고 관여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고인 입장에서는 사랑받지 못한 분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 좀 되게 안타깝죠.
무용고자를 한번 실은 적이 있었어요. 내한테 의뢰를 했던 제갓집이 차를 타고 가다가 친구 옆에 동석을 했었는데 횡단보도가 아닌 무단횡단을 하던 무용고자분을 사고가 난 거죠. 제갓집이 내 아들이 한 짓이지만 동석이라서 어떻게 보면 책임이 없는 거죠. 운전대를 잡지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풀어주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영시를 선항해서 잠깐 실었는데 제가 욕을 그렇게 몸을 날렸대요. 그 제갓집한테 죽이겠다고. 그러면서 야 이 땡땡땡아 이러면서 몸을 땡 날려가지고 막 신어머니가 정말 난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없고 이제 영시를 달래야 하니까 한없이 보내줘야 하니까 다시 실었는데도 그 울분이 안 가시는 거죠. 제갓집은 도망갔어요. 저 굿당 안으로 숨겼어요. 사자까지 내려와가지고 사자가 실려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저희는 그 보관용으로 영상을 남겨놓거든요. 사자가 왔다는 걸 아무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신어머니가 사자가 왔으면 여기서 잘 받고 가셔라. 슬금슬금 옆으로 이렇게 다리를 옮기더니 제갓집 쪽으로. 사자한테 잡히면 안 되거든요. 명부 사자가 내렸기 때문에 조상에서 안 내렸어요. 너무 위험했죠. 그래서 제자 우리 신형제들 2명이 남제자 2명이 맞고 신어머니가 천해주고 막 그 사자 상 음식을 막 제가 이 손으로 너무 눈과 행동은 제가 아니었어요. 잘 빌어가지고 조상 땅으로 올라가시긴 했지만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아버지가 힘드셨던 분인데 아무리 점을 봐도 이 사람은 타고나기를 몸에 병이 없어라 했고 정신과 육체가 무너져라 하는 자손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집안에 보니까는 잘못 건드린 것들이 너무 많고 산을 함부로 건드렸는데 묘 이장도 잘못으로 들어오고 묘탈이 윗대 3대 부리서부터 묘탈이 잡혀 들어왔는데 집안에 그걸 건드렸던 자손들이 다 단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자손이 조현병 진단을 받고 어릴 때부터 근데 부모자에서 그거를 못 감아간 거죠. 점집을 다니면서 좀 이렇게 명확하게 듣고 진단을 받고 했어야 됐는데 너무 일찍 포기를 해버렸고 안 되겠구나. 또 너무 오래 방치가 돼 있었던 거죠. 건 5, 60년 가까이를 조현병이라고 알고 약을 복용하고 근데 할머니 말씀은 그렇게 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안의 자손들도 꺾이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휘몰아치는 굿을 해보니까 작두를 타고 그 제갓집에 일을 해놓고 보니까는 명백히 집안에 탈이 나가지고 그 탈을 너무 오랜 기간을 못 잡아서 자손이 반평생을 날린 거잖아요. 근데 굿을 해놓고 초하루 때마다 신도가 계속 오고 나날이 초하루 때마다 올 때마다 아버지가 약을 끊고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고 헛소리가 안 들리고 가위 눌림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집안이 화목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도 결혼 생활하고 없던 것들이 행복해. 다시 생각해도 행복해요. 그런 건. 손님이 들어왔는데 너무 이제 영적인 문제가 많이 상태가 안 좋으신 근데 인간 노름이 많은 정말 귀신은 신당에서 힘을 쓰지 못해요. 막 뭐 신당에 오면 귀신이 붙어서 간다 뭐 한다 이런다고 하는데 제 신당에 왔던 빙의자들은 단 한 번도 그 모습을 드러낸 경우는 있었어도 내가 누구야 막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괘씸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히 내 신당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좌정된 이곳에서 지금 네가 누구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제가 그래 내가 실수했을 수도 있다. 저게 귀신일 수 있다. 내가 저 아이의 기운과 색채를 잘못 봤을 수 있다. 이제 오반기 노름을 시작했죠. 내가 맞다고 나오는 거죠. 저 아이한테 있는 빙의는 분명히 맞았지만 그 귀신은 힘을 쓸 수 없는 귀신이었고 그 빙의를 핑계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가족들을 흐트러뜨리는 인간병이라고 합니다. 신당에서는 정말 이렇게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큰 소리를 잘 내지 않는 편인데 너무 괘씸하니까 제가 테이블을 딱 치면서 야 이러니까는 귀신은 놀래지 않아요. 팔짝 뛰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거꾸러졌던 눈이 돌아오더라고요. 10분 가까이를 막 싸붙였거든요. 이 아이는 자기가 구슬해서 신이길 원했고 근데 부모님이 그런 걸 안 들어주니까 진짜 때린다? 우리 애기씨가 때린다? 이래가지고 보니까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들 때문에 이 아이가 관심은 받고 싶은데 너무 미디어에서는 이러한 무교의 활동이 또 활발해졌고 그러니까 내가 막 귀신 노름을 하니까 실제로 조상에서 그러한 영, 밖에서 들어오는 영, 이 아이가 스스로 만들어낸 기운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다른 데 가니까 다 신이라 그랬다는 거지. 정말 판가름이 정확하거든요. 저는 신이다, 아니다, 빙이다, 조상이다. 근데 인간이 믿지 않으려고 하면은 구슬해주거나 손을 대지 않아요. 인간병은 영적인 기운을 물려놓고 가족들도 노력을 해줘야 되고 이 아이한테 관심을 줘야 되고 이 아이도 우울증, 무기력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부 활동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 하고 그리고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러한 후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손을 안 대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부모님께서
쪽에서 일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다른 쪽에 가니까 이 아이를 신이라고 했던 그쪽에 가야 구슬하겠다. 그래서 할머니가 4년 뒤에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모진 풍파를 겪고 그때 퇴송을 해주라고 하셔서 그런 얘기는 제가 이제 신도한테 안 하고 어머니 아버지 너무 죄송스럽다. 또 만날 일이 있다고 하시니까 일단 이 아이는 정확히 말하지만 신이 아닙니다. 근데 부모가 기운이 더 세요. 이 아이가 신이 아닌 걸 알아요. 그리고 신이라고 하더라도 게을러서 못한다. 그렇게 할 거면 막 내가 하겠다. 막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신이 아닌 걸 알고 있어서. 글씨가 보이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소리, 냄새, 색깔, 기운 늘 다르게 보여요. 손님이 들어왔을 때 따라오는 망제가 먼저 보일 때 있고 송장처럼 냄새가 딱 날 때가 있고 이 사람의 생의 기운이 안 보일 때가 있고 할머니가 첫 마디를 던져주시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선점을 치고 점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상담자들이 가고 나면 기도를 해주거든요. 저녁에 자시 되기 전에 오늘 상담했던 사람들을 축원을 올려주는데 그때 멸할 멸자가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위기가 지금 당장 코앞이라는 소리에 멸자가 딱 떴을 때 할아버지한테 빌면서 제갓집한테 전화를 하고 근데 시간이 11시부터 기도를 하니까 새벽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정말 급한 거 아니고선 그 시간에 전화를 또 못 해주니까 문자를 남겨놓으면 또 연락이 안 되고 일은 벌어져 있고 글씨가 보이는 거는 다반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한자로 보이나요? 한글로 보이나요? 기온으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물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이는 경우는 대체로 영실 망제들, 돌아가신 혼백 그런 분들이 살아생전 돌아가실 때 옷과 찢어진 육신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끌고 들어오시는 게 보이고 뭔가 할아버지가 내려주는 사자성어나 글, 문장 이런 것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의 기운으로 오는 거죠. 아, 멸자다. 저는 한자를 모르거든요. 근데 한자가 딱 떴을 때 멸자구나. 지금 당장 위기가 코앞이다.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유튜브 라이브로 헌팅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송출 중단이 된 거예요. 유튜브 커뮤니티 뭐 약관 위반으로. 그러니까 바로 풀렸거든요. 이제 AI가 잡아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거를 이제 라이브 송출을 중단을 시켜버린 거죠. 유튜브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떡하지? 왜 안 되지? 지금 시청자분들이 되게 많이 보고 계셨는데 해서 장비들을 쪽쪽쪽 하는데 그 전에 미리 설치해뒀던 장비들이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밖에 없고 아무도 내가 있는 곳은 모르는데 구성한 장비를 탁 울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없고 누군가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철저하게 그 외로운 상태에 놓여 있는 걸 내가 무서워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네, 한 15분 정도 그렇게 혼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느꼈었던 공포감 중에 하나입니다. 공포스럽게 했어요. 일반인 기준에서 생각하면. 그죠? 시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았는데 무언가가 오면서 네. 그쵸. 전자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영의 기운이 강한 곳 가면은 전자장비들이 안 되고 갑자기 잘 나오던 TV가 이상하고 그러면 한 80%는 영의 기운이었어요. 부잣집, 고위, 공무원 뭐 이런 분들 집으로 갔더니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거실이 막 휘황찬란한데 집에 나무가 그러니까 집 안에 그냥 나무가 있었어요. 거실에 나무가 2층 집 이렇게 갖고 이렇게 그냥 나무가 있어가지고 와 이게 왜 이런 거를 해놨지 뭐 이런 집도 있었는데 최근에 간 집은 좀 의리의리했어요. 들어갔을 때 근데 이제 의료용 베드랑 의료기기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 뭐 아프신 분이 계셨었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봤더니 화약 약품이랑 뭐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아마도 이런 쪽 시술을 뭐 직접 하거나 뭐 요 관련된 무언가 전문가 분이 계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주방을 갔는데 주방에 또 그만큼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런 화학 약품들이. 그래서 뭔가 의료용품들도 박스째로 막 여러 개가 있고 해서 아마 무역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거 연구를 하시거나 그런 분이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탁자 위에 있는 앰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험관처럼 되게 여러 가지가 몇백 개가 쌓여 있는 데를 이렇게 딱 봤더니 거기에 귀, 영, 혼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악마 1, 악마 2, 악마 3 그런 류로 이렇게 다 써 있는 게 화학 무슨 슘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긴 했는데 그런 게 한 2박스가 또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고 폐암, 간암, 위암 뭐 이런 류도 있고 이런 병명 적혀 있는 류, 뭐 영혼, 귀, 악마, 사탄, 귀신 뭐 이런 쪽에 적혀 있는 류가 앰플들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걸 보면서 와 이건 과연 뭐지 하고 일단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지하에는 심지어 집에 그런 게 있는 게 좀 이상했는데요. 1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철창이 있더라고요. 세트장 아니죠? 아니 그냥 집 정말로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심지어 이제 저는 들어갔으니까 어떤 개인정보가 있는 그런 것도 볼 수는 있잖아요. 너무나 명확하게 누군가가 살고 계셨던 집이기는 해요. 지하는 이제 버퍼가 터져갖고 확실히 잘 못 보고 올라오긴 했지만 그 순간에도
그 철창이 있는 보였었고 막 감옥같이 이렇게. 네네네 한 명 정도 딱 들어갈 수 있는 안에 의자 하나 있고 그래서 잘은 알 수 없지만 이제 조만간 다시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그곳은 왜냐면 이제 장비를 막 이렇게 설치하고 하는 헌팅은 못했거든요. 탐색할 거리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거의 모든 게 그대로 있는 집이었어서 나중에 조만간 또 장비들을 활용한 헌팅을 해볼 예정이에요. 무속인이시니까 순수 제 궁금증인데 에휴 너는 뭐 글러먹었어 막 오자마자 얼굴 보자마자 막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쓰면 안 됐어 막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 좀 화가 느껴지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아, 있었어요. 네. 근데 믿지 않고 들어오시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얼마나 잘 보는지 한번 볼까? 그러면은 내가 봐줄 이유가 없거든요. 정말 간절하고 급한 사람들이 이만큼 줄을 늘리고 있는데 나를 떠보러 오고 신령님 앞에 장난치는 사람들을 봐줄 이유가 없어서 복채를 주고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막 팔짱 끼고 그럼 들어가나요?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뭐 이런 느낌? 얼굴 표정이랑 행동은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내가 이미 신문을 열고 앉아있잖아요. 내 전환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안 보일 리 없고 그리고 궁금하거나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맞추나 보자. 그러면 말씀을 드리고 복비를 돌려보내죠. 근데 정말 신도나 제갓집이나 상담자 중에 화가 나는 건 너무 수전이 안 좋아서 내년에 너희 집안의 머릿수가 줄여야 되니까 지금 당장 대수라도 치던지 집안의 조상 산벌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당장 너무 급박한 상황이다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서 집안의 머릿수가 줄고 우리 신당에 찾아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제갓집들 보면은 돌아버리죠. 화가 난대요.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지금. 지금 계약하시면 안 돼요. 3억 날아갑니다. 해놓고 날렸어요.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그 제 전 재산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 순간 욕심 때문에 설마 틀렸을 거야. 통계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주식은 떨어질 리 없어. 이거는 100% 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나는 3억을 걸었지만 누구는 30억을 걸었기 때문에 발을 빼라. 올해는 네가 문서를 잡을 운이 아니다. 너한테 횡재수가 들어오는 시기가 아니다. 말을 안 듣는 거죠. 근데 그게 전 재산이었을 때는 정말 땡전 한 푼 없잖아요. 그럼 화가 나요. 남의 일이어도 화가 나죠 그거. 그래서 내 점사를 믿든 안 믿든 그 집에 굿이 필요하거나 시성이 필요하거나 초를 올려야 되거나 부적을 써야 되거나 그럼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금전이 없어서 안 되는 분들은 따로 빌어갈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려요. 시간이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근데 이런 걸 믿지 못하는 손님들을 보면 화나요. 억울한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한 거. 신도가 알려준 거예요. 선생님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내가 어디예요? 근데 보니까 나한테 점을 봤던 신도 얼굴이 뜬 거죠. 바로 카톡을 했죠. 몇 살이 누군지 내가 기억하는데 톡하니까 바로 그 글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내 점사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당당하게 말을 해가지고 복비를 환불해달라고 하던지 복비 환불해줄 테니까 계좌번호 불러라. 야 열폭 이렇게 올라오대요. 제가 간다는 것은 어떤 분은 가족을 잃으신 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제가 갔을 때 좋지가 않겠죠, 당연히. 제가 갔다라는 거는 내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문전박대 당하는 일도 사실은 많아요. 내 아들이 아직 안 죽었다. 누구세요? 그래서 장의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가라고. 의사를 불러오라니까 왜 장의사를 불러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심정도 당연히 이해되죠. 뭐 하겠지만은 엄청 흥분해가지고 막 그러시다가 나중에 이제 입관식 진행하고 옆에서 계속 다 케어를 해드리고 약간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하고 났을 때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너무 슬프기도 하고 이래서 너무 함부로 좀 한 게 있었던 게 기억에 남는다. 그래도 내가 정신없는 와중에 잘 챙겨주시고 이러셔가지고 그나마 마음 추스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잘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뿌듯함을 조금 느끼기도 하는데 경상도 쪽에 처음엔 아기 울음소리 같은 고양이 소리가 나서 봤는데 빈포대기를 갖고 강변에 있는 대나무 숲에서 막 이렇게 뭘 찾고 있는 옛날 한복을 입은 아주머니를 봤다. 그래서 신고하려고 잠깐 휴대폰을 본 사이에 없어졌다. 뭐 이런 제보를 듣고 그곳을 갔어요. 그곳을 갔는데 거기가 호국의 다리라고 그게 있는 곳이에요. 6.25 전쟁 때 낙동강 저지선을 구축했었던 그곳인데요. 처음에 갔을 때는 어차피 그냥 제보받은 장소가 여기니까 대나무 숲만 찾았지 이 다리가 그 다리구나 정도만 알고서 했는데 헌팅에 대한 내용들이 자꾸 영어가 나오고 뒤로 돌아가라고 나오고 지금 발포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호국 전쟁 역사 박물관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피난민들이 너무 많아서 폭파되는 시간까지도 계속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건너서 그래서 결국 미군 사령관이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 와중에 폭발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디오라마가 남아있어요. 저는 거기 가서 처음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떨어져 있고 뭔가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그대로 구현을 해놨어요. 아픈 역사지만 이제 기억을 하자 이런 거죠. 다리 위에 이제 아치가 보통 이렇게 있어요. 아치가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은 외관 공사를 해서 어떤 한 군데가 아치가 없는 곳이 있었어가지고 이게 뭐 공사 중이어서 뭐 하나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장소가 그 당시에 폭파시켰었던 그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보고
복원하면서 그걸 잊지 말자라고 해서 그 아치를 안 만든 이곳이 그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곳인 걸 알고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그 받았었던 제보가 그 당시에 어떤 아이를 잃어버린 혹은 뭐 그런 영가에 찾아 돌아다니는 게 아니었을까 결정낼 수는 없습니다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